이번에는 데이3 사칙연산 배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구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했었죠? 나머지 구하는 게 뭐였죠? 퍼센트 사용해서 하는 거였죠.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넘1, 넘2가 있을 때 이걸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들 안 보고도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죠? 네,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중앙값 구하기 문제입니다. 중앙값은 어떤 주어진 값들을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1, 2, 7, 10, 11 있으면 중앙값은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 배열이 주어질 때 배열이니까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겠죠. 그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게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그 중앙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1, 2, 7, 10, 11이 나오면 여기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게 7이 중앙값이니까 7이고, 그리고 9, 1, 0이 나왔을 때 답이 0이 나왔죠. 이건 처음에 보면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를 정렬을 하면 마이너스 1, 0, 9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건 0이겠죠.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실 뭐 아이디어라고 할 것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레이가 입력으로 들어올 건데 어레이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렬을 하고 나면 크기 순서대로 바뀔 텐데 그 중에서 가운데 숫자를 꺼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대로 코드를 짜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 가운데 숫자를 꺼내면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 적고 합시다. 정렬해야 되고 이렇게 요 두 개를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한 문제죠. 요 배열을 근데 정렬을 하는 게 참 쉬우면서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배열을 정렬을 하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정렬을. 근데 우리는 초보자니까 정렬도 직접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렬 한번 저희가 직접 해볼게요. 만약에 9-1 0 이렇게 배열이 들어오면 이거 정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이 정렬을 한다는 거는 정말 연구도 많이 되고 방법도 수많은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정렬을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됩니다. 효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렬을 할 수만 있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잘 안 떠오르시는 분이 95% 이상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정렬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제일 앞에는 제일 작은 값,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작은 값,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작은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맞나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제일 작은 값 제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값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값 넣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로직을 어떻게 잘 정리해주면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배열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 9-1, 0이라고 있을 때 이걸 이제 한번 로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까 -1, 0, 9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빈 배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컴퓨터한테 여기 있는 배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배열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그리고 그 제일 작은 값을 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찾으면 새 배열에 넣어라. 그러면 이제 -1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배열에서 얘는 이제 없애줘야 돼요. 얘는 내가 빼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배열에서
넣었던 거 지워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하나 빼서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와 0이 이렇게 있을 건데, 배열이 얘는 이제 얘가 여기에 된다고 하고, 그럼 9와 0 중에서 다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여기에 넣고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배열에서 제일 작은 걸 넣고 얘 지우고. 그리고 반복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원래 배열 길이만큼만 반복하면 되겠죠. 원래 배열 길이만큼. 자,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또 천천히 이해하면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정렬 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한 겁니다. 훨씬 복잡하고 빠른 정렬이 많은데 저희 조금 비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요 세 가지 방법을 반복을 하면 원래 배열 길이만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해봅시다. 정렬이라는 거를 할 때 처음에 뭘 하라고 했죠? 배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으면 새 배열에 넣어라. 원래 배열에 찾은 값은 지운다. 그리고 1-1로 돌아간다. 이제 만약 원래 배열 끝낸다, 아니면 1-1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제일 작은 값 찾고 새 배열에 넣고 원래 배열에 찾은 값은 지우고, 원래 배열만큼 반복했으면 다 옮겼으니까 끝내고, 아니면 1-1로 돌아간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겠죠. 정렬하는 코드를 또 한번 짜봅시다. 이것도 처음 하시면 쉽지 않을 텐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배열 중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 한번 무식하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항상 무식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 목표를 이루어 보는 겁니다. 뭐 예쁜 코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돼요. 일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쁘게 바꾸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배열 중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 라고 했으니까 입력은 9-1 0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두 번째 케이스. 자, 9-1 0이 들어있을 건데,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제일 작은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 숫자는 지금 9-1 0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원소의 크기가 마이너스 1000부터 플러스 1000 사이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min 넘버를 0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원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숫자보다도 더 작아야 돼요. 지금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999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1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소값보다 이 배열에 있는 원소가 크면 얘가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죠. min 넘버는 0. 맞죠? 최소값보다, 지금 구한 최소값보다 지금 원소에 있는 게 더 크면 얘가 최소값이다. 그게 아니면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더 하면 되죠?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에 각각 한 번씩 더 해주면 되죠. 어레이 1번일 때도 지금 최소값일 때 지금 구한 최소값보다 얘가 더 작은지, 지금 구한 최소값보다 얘가 더 큰지, 지금 구한 최소값보다 마지막 게 제일 큰지 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3개 써주고 나면 여기 적힌 min 넘버는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맞나요? 지금 요 910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할 건데, 이렇게 코드 짜놓고 나서 내가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코드를 돌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거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컴퓨터가 돼서 이 코드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어레이에는 9, 1,
9-1 0이 들어올 거예요. 9-1 0이 들어올 거고 앤서는 뭐 0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쓰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자, 코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뭐 밑에서 위로 뛰어넘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어요. 차례대로 가다가 이제 민넘버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1000을 넣어줬습니다. -1000 왜 넣었죠? 그 배열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를 넣어야 최소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을 넣었고, 자 그럼 첫 번째 if문에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1000이랑 array 0이랑 비교를 하는데 array 0은 9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1000이랑 9랑 -1000보다 9가 크냐 라고 했을 때 true죠. true로 해석이 되니까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array 0은 얼마죠? 9니까 민넘버가 9가 되겠죠. 자, 이 과정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넘버가 9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9번 줄로 넘어가겠죠. 그럼 9번 줄로 와서 민넘버가 9가 됐으니까, 그리고 array 1은 -1이죠. 그러면 9보다 -1이 크다. 이거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실제로 바뀔 거예요. 코드가 해석이 돼서. 그러면 if 문안에 펄스로 해석이 됐으니까 얘 실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넘버는 얼마죠? 여기서 9였던 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거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코드를 잘못 짰네요. 자,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작은 숫자를 구해야 되니까 민넘버는 지금 최소값으로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얘가 가장 큰 숫자일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9를 만났을 때 바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조건도 반대로 돼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민넘버보다 더 작은 게 나오면 지금 최소값이 아니란 소리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석해 봅시다. array에 대괄호 9, 1, 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answer는 따로 동작을 안 하니까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let 민넘버는 1000이라고 넣어줬습니다. 얘가 1000이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가능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민넘버가 array 0보다 크다면 지금 얘가 최소값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실제 최소값으로 바꿔준다, 이런 코드를 짠 건데, 여기 실제로 동작을 어떻게 했냐면 민넘버는 1000으로 해석이 되고 array 0은 9로 해석이 됐는데, 얘는 1000이 9보다 크다라는 뜻인데 이거 맞죠? 그러니까 true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if문이 동작을 하는 거죠. if문이 동작을 하면 array 0은 9기 때문에 9가 민넘버에 들어가서 이제 이 5번 줄 아래쪽부터는 지금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최소값은 9다 라고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줄을 실행을 할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민넘버가 1000이었는데 여기 9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9가 되고, array 1은 -1이죠. -1.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1보다 9가 크니까 참이 맞죠? 얘는 true로 해석이 됩니다. 얘가 true로 해석이 됐으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죠. 이 코드 실행하면 array 1은 -1이니까 이제부터 민넘버는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 10번 줄 실행해서 민넘버는 -1인데 array 2는 0이죠. 0이 -1보다 크냐? 아니죠. 그래서 민넘버에 array 2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실행하지 않죠. 여기 펄스로 해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14번 줄 아래쪽부터는 민넘버는 -1이다 라고 최소값을 구했는데 잘 구했죠. 요 9-1 0 중에 최소값은 -1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건 array가 9-1 0 혹은 이렇게 배열 길이가 3개일 때 가능한 소리고, 배열 길이가 5개로 늘어나면 요거를 더 써줘야겠죠. 2번 더. 지금 3번만 썼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개발자로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 더 개선하고 싶다, 더 좋은 코드로 바꾸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샘솟아야겠죠. 5번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이런 코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안됩니다. 아주 불편하고 이러면 안된다라는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죄를 지은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개선해 봅시다. 자,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봤던 패턴과 비슷하죠. 지금 코드 거의 똑같은데 또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고 있어요. 자, 이때 저희 어떻게 하면 됐었죠? 여기 0, 1, 2, 3, 4만 만들어주면 됐었죠. 기억나시죠? 이 과정이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가? 막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자전거 탈 때 페달을 밟듯이 이런 걸 보면 당연히 0, 1, 2, 3, 4를
코드로 만들어서 반복문을 만들면 되겠다는 게 생각도 안 하고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자전거 탈 때 생각 안 하고 타듯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0, 1, 2, 3, 4를 저장할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CNT를 이제 하나씩 증가시킬 건데 그거는 while문을 사용했었죠. while문을 사용하고 CNT는 이렇게 해주면 CNT가 while문 안에서 차례대로 1 증가시키고 반복하고 1 증가시키고 반복하고 이렇게 코드 4줄로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커지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true가 들어가면 계속 커지는 거고 언제까지 커지면 됐었죠? 언제까지 되면 되죠? 우리 어레이 길이만큼 되면 됩니다. 그래서 CNT가 어레이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짜고 싶은 코드를 집어넣고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를 집어넣고 자, 여기 있는 이제 0, 1, 2, 3, 4가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CNT라는 변수로 만들어 줬었죠. 5만 바꿔주면 여기 원래 배열 길이가 5면 5번 반복해야 되고 배열 길이가 100이면 100번 반복했어야 됐는데 요거 코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만에 그런 플렉서블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짰습니다. 요거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신가요? 이게 한 번 보고 이해됐으면 그분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천부적인 재능, 아주 천재적인 상위 0.01%의 재능이 있으신 거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요거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전거 페달을 처음부터 잘 밟는 게 아닌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5번부터 11번까지가 하는 일이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이죠. 딱 그뿐입니다. 아직 할 일이 잔뜩 남았죠? 계속 해봅시다. 이제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최소값을 찾았으면 뭘 하면 되죠? 찾으면 새 배열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새 배열은 이렇게 새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빈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럼 최소값을 구했으면 새 배열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어줍시다. 넣는 법은 푸시 메소드를 쓰는 걸 했었죠. 여기다가 min_number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 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래 배열의 찾은 값은 지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배열에서 찾은 값을 지우려면 똑같이 9, -1, 0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다가 지금 민넘버랑 이거랑 똑같은 게 만나면 걔를 지워주면 되겠죠. 걔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꺼내면서 찾아야 되니까 이제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while문이 필요하겠죠. 배열을 쭉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최소값이랑 배열에 있는 원소가 같으면 우리가 찾고 싶은 그 배열 안에 있는 최소값이죠. 찾으면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배열에 있는 원소를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뭔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사용하기보다 우리가 아이디어로 해결해 봅시다. 코딩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잡고 시작부터 익숙해지시면 코딩 실력이 안 듭니다. 자, 지우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앞에 있는 로직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지웠다는 걸 알려주면 될까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소값을 그냥 여기 9 -1 0이 있었을 때 이제 앞으로 얘는 절대로 최소값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절대로 걸리지 않는 엄청 큰 숫자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앞으로 최소값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 두 개가 걸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값을 막 지워버리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 최소값은 엄청 큰 숫자로 바꿔서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해봅시다. 여기 보면 원소가 최대 1000 미만까지만 커진다고 했으니까 사실 1000이라고만 해줘도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미 최소값을 한번 찾았으면은 그 뒤에는 만약에 9하고 -1에서 이미 최소값이랑 똑같은 걸 찾았다. 그럼 요 뒤에 0은 비교해 볼 필요도 없죠. 그럼 여기서 반복문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주면은 이제
9 비교했다가 아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서 최소값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는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이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배열이 한 개든 천 개든 만 개든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뒤에 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써주면 됩니다. 이래야 효율적으로 동작하겠죠. 효율적으로 동작한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뒤에 더 있었을 때 걔네들까지 한 번에 바꿔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CNT 2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배열의 찾은 값은 지운다 를 했습니다. 코드를 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만 해주면 되는데 만약 원래 배열 길이만큼 반복했으면 끝낸다, 아니면 1-1로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원래 배열 길이만큼 반복하는 거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래 배열 길이만큼 반복한다 이런 코드를 짜려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셨다면은 뭐 array cnt라는 변수 이름을 줍시다. 얘를 배열 길이만큼 이게 배열 길이만큼 반복을 하는 코드죠. 요건 배열 길이만큼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저 여러 번 했습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앞에 걸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코드고 뭘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죠? 여기 있는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1번 정렬 코드를 다 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제 코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만 할 때는 간단했는데 삼각형의 너비 구하는 걸 하려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라는 걸 해야 되니까 복잡해졌죠. 우리가 여기서 반복문 하나 쓸 때는 이해할만 하겠는데 하다가 반복문 2개 썼다가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하겠는데 하다가 이 2개를 감싸는 반복문이 또 생겼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필요해서 쓴 거예요. 그 단계를 잘 정리하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렬이 잘 되는지 봅시다. new array도 바깥쪽에다가 넣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new array를 찍어서 여기 이거는 이미 정렬이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정렬이 잘 되는지 봅시다. 뭔가 잘못 짠 게 있나 보네요. 여기 CNT2를 증가시키는 코드를 안 넣어줬네요. 그래서 CNT2가 안 커지니까 여기 while이 그냥 무한 반복하겠죠. 계속 0은 array length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자, answer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answer는 일단 지워봅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정렬이 잘 됐죠. 여기 1, 0, 9라고 정렬이 잘 됐습니다. 또 다른 것도 정렬 잘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기 눌러서 한번 9,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100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0, 40, 20, 9, 100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중앙값은 마이너스 80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보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정렬이 잘 됐죠. 이렇게 저희 정렬하는 코드를 짜봤습니다. 자, 지금 짠 코드가 정말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사실 원래 정렬을 하는 것보다. 하지만 이걸 본인의 힘으로 짜내셨으면 이제 코드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능력,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신 겁니다. 좋아요. 이제 정렬을 했으면 마지막 가운데 값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가운데 값 꺼내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 값 꺼내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배열 길이가 5짜리가 있으면 array 대괄호 뭐라고 하면 될까요? 2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배열 길이가 5짜리인데 여기서 0, 1, 2 요거 꺼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배열 길이가 3이면 array 1이라고 하면 되죠. 보면 배열 길이가 3일 때 array 1을 하면 되잖아요. array 1이라고 쓰면 중간에 걸 꺼낼 수 있죠. 자, 이거를 그러면 규칙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배열 길이가 n이라는 게 들어오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요 절반 n을
2로 나눈 거에 몫을 구하면 이게 언제든지 중간이 되게 됩니다. 5에다가 2를 나누면 2.5죠. 2.5에다가 소수점 날리면 2가 되니까 맞죠? 3에다가 2를 나누면 1.5인데 0.5 날리면 1이 되죠. 15에다가 2를 나누면 7.5인데 0.5를 날리면 7이 되고 그게 중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알게 돼요. 이런 규칙을 찾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값을 꺼내려면은 배열 길이가 n일 때 n 나누기 2를 버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배열을 구했으니까 new array에서 대괄호에서 배열 길이는 뭐였죠? array.length 나누기 2 한 거에다가 몫을 구하면 되겠죠. 아, 이거 답이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이니까 제가 이걸 고치면 제가 잘못 계산한 거죠. 제출해보면 네, 맞았고 실제로 제출해보면 자, 통과했네요. 어떤가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뭔가 허무하지만 통과해버립니다. 자, 저희 정렬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정렬 이게 요 짧은 이 한 줄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줘요. 자, 근데 저는 이거를 하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정렬을 구현해 보셔야 돼요. 정렬을 짜는 법은 나중에는 뭐 까먹어도 되지만 정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들 이게 내 진정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두 번째 풀 때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while, for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본연의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계속 해봅시다. 머리는 아파도 실력은 수직 상승할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트 쓰면 돼요 라고 하면 편하긴 한데 이 아이디어를 내는 법을 배울 수 없었죠. 힘든 만큼 더 빨리 성장하실 겁니다. 좋아요. 다음은 최빈값 구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최빈값은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을 의미합니다. 정수 배열 어레이에서 최빈값을 리턴하도록 코드를 짜시고 최빈값이 여러 개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1, 2, 1이랑 2는 한 개씩 있고 3이 3개 그리고 4가 한 개니까 최빈값은 3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 2개, 2, 2개니까 최빈값이 여러 개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 거고 1 하나밖에 없으면 최빈값이 1 그 자체겠죠. 1이 나왔습니다. 네,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또 이런 문제가 푸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약간 이 푸는 방법을 떠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코드가 간단한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일단 최빈값을 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만약에 1, 0, 1, 2, 1, 0, 3 이렇게 있다면 원래 내가 사람이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1은 3개, 0은 2개, 2는 1개, 3은 1개 해서 1이 최빈값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데 컴퓨터한테 뭐 이렇게 세라고 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약간 편법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요거를 코드로 짜기 쉽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그러니까 중앙값 구하기 할 때 썼던 정렬하는 거 있죠. 정렬하는 걸 사용을 해서 얘를 한번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00, 111, 23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세기가 편해지는 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세면 돼요. 아, 지금 0이다. 그럼 0을 지금부터 세겠다. 0 1개, 여기서 0 2개,
그리고 다음에 숫자가 바뀌었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0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나왔었다. 지금 여기까지 셌을 때는 최빈 값은 0이고 이걸 넘으려면 두 개 이상 나와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다시 세는 거예요. 1은 지금 여기 첫 번째 한 개 나왔고,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왔다. 그리고 1이 끝났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최빈 값은 1이고, 1이 세 번 나와서 최빈 값을 차지했다. 라고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또 한 개 세보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아, 얘는 최빈 값이 될 수 없다.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나왔으니까, 얘는 최빈 값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로직으로 반복문을 쭉 돌면 1이 3번 나와서 최빈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전 문제 풀 때 정렬하는 거 했었죠. 그 정렬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직접 그 while 써서 정렬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배열 메소드를 써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렬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된다고 했었죠. 원리를 아마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은데, 배열 메소드를 포문이나 while문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공식 문서 설명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공식 문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sort 메소드는 적절한 위치에 정렬한 후 배열을 반환한대요. 그리고 넣을 때는 sort라고 쓰고 거기 안에다가 비교 함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걸 생략하면은 문자열 변환에 따라서 정렬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저희는 숫자 비교를 할 건데 문자 비교를 해버려서 이상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ompare 펑션이 필요한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compare 펑션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짜서 compare 펑션을 넣어준 겁니다. 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 엄청나게 길었던 while문을 한 줄 만에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대신 직접 while 써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렬된 sorted죠. 네, 정렬된 배열이 나왔고, 이제 우리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원소를 확인하면서 개수를 센다. 최빈 값을 그때 기록해야 되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풀면은 이 최빈 값이 여러 개인 경우는 좀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일단 짜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막 한 번에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코드 짠다고 머리 아파서 못 푸는 것보다 일단 반쪽짜리라도 코드 짜놓고 거기에 기능 하나 추가하는 게 지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원소를 세려면 0 1, 2, 3, 4 이렇게 세야 될 텐데,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썼던 코드가 배열의 길이 5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0부터 5까지 키워주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전거 페달 밟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물론 이해를 동반하고 외워야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뭐 쓴다고 이거 잡고 있어봤자 이해 안 됩니다. 여러 번 활용을 해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자, 이제 여기 안에가 우리가 로직을 짤 곳이죠. 얘가 0에서 5까지 키워주는 숫자가 됐을 거고, 이제 5까지가 아니라 배열의 길이만큼 해야 배열을 쭉 돌아주죠. 자, 차례대로 원소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array cnt라고 하면 원소를 하나씩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원소를 하나씩 꺼낸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최빈 값을 기록해 봅시다. 일단 최빈 값을 기록하려면 최빈 값은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초이라고 합시다. 얘가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처음에 일단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처음에 등장할 수 없는 값 0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보면 0은 등장할 수 있네요. 등장할 수 없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했는지, 얘가 몇 번 반복해서 들어온 최빈값인지, 반복해서 들어온 거니까 repeat CNT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 진짜 못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차피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건 적당히 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얘는 처음에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첫 값을 정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거를 0을 세고 있다가 1로 바뀌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용도의 이전 숫자라는 값도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넣어줍시다. 얘는 이전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 0이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전 숫자랑 지금 꺼낸 숫자가 다르면 이제 이전 숫자랑 지금 꺼낸 숫자가 다르면 요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일 건데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요 경계가 넘어가면서 이제부터 세면 된다라고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리피시엔트는 1이 돼야겠죠. 이제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죠.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라면 repeat CNT는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죠. repeat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증가되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지금 하나 증가하면서 이렇게 1이 되고 2가 되고 뭐 3이 되고 할 텐데 얘는 그냥 반복하는 횟수고, 이제 요 최빈 값은 몇 번 반복해서 된 최빈 값인지 초이 리핏이라고 적어줍시다.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얘는 최빈 값이 뭔지, 얘는 최빈 값이 될 때 몇 번 반복해서 된 건지, 그 다음에 얘는 현재 똑같은 숫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 얘는 지금 보고 있는 숫자, 이전 숫자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겠죠. 이거 말고 비포 넘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반복하고 있는 게 곱게 초이 리핏 CNT보다 크면 이제 최빈 값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최빈 값은 지금 돌고 있는 숫자고, 최빈 값으로 바뀌게 된 카운트 숫자는 현재 반복 횟수죠. 자, 이렇게 최빈 값을 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했으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이제 이전 숫자가 지금 숫자가 될 거죠. 비포 넘버는 어레인 CNT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빈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초이가 최빈 값이겠죠? 문제 제출해 봅시다. 자, 이제 보면 1번이랑 3번은 통과했어요. 1번이랑 3번의 경우에는 최빈 값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최빈 값이 2개 이상이어서 최빈 값이 여러 개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되는데, 지금 최빈 값이 여러 개인데 1을 리턴해 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최빈 값이 2개인 상황이다 라는 걸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기록은 어떻게 하면 될지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최빈 값이 2개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현재 돌고 있는 게 이전 최빈 값이 몇 번 반복해서 등장했었는지랑 같아졌을 때, 이때 지금 돌고 있는 이 어레이 CNT가 최빈 값이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때 최빈 값이 중복됐다라고 기록을 해줍시다.
지금 최빈값이 중복됐는지가 일단은 펄스인데 여기서 최빈값이 중복이 됐으면 true라고 바꿔줍시다. 이때 최빈값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항상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번 최빈값으로 등록하고 나면은 계속 최빈값 반복 횟수와 현재 숫자 반복 횟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요, 이거는 언제 실행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요 1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0이 최빈값이었을 때 0 두 개 등장했어서 기존의 최빈값이었을 텐데 1이 하나 둘 했을 때 이 순간에 중복이 일어났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만약에 최빈값이랑 지금 값이 다를 때에 다른 것까지 만족을 할 때 중복이 됐다고 마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이 된 걸 마크를 했다가 다시 진정한 최빈값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중복이 아니라 새로운 최빈값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펄스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최빈값이 중복이 됐다면 -1을 리턴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마크를 해놨으니까 제출해 봅시다. 네, 통과했네요. 그래서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줍시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은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그런 거죠. 처음에 일단 이 원소를 정렬을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세어가면서 세가면서 최빈값을 마크하고 걔가 몇 번 등장했는지 마크를 하면은 문제 풀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코드를 짜주면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을 돌아야 된다 라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일단 while을 쓰는 거죠. 여기 while에 cnt는 0이고 while은 언제까지 돌 건지 array length까지 돌 거고 cnt 플러스 1 해서 while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그 반복하면서 할 로직을 써준 거죠. 첫 번째 로직은 뭐였냐면 이제 반복을 세주는 로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숫자가 바뀌는 경계면이 중요했었는데 이 경계면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efore number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 만약에 이전 숫자랑 지금 숫자랑 다르면 경계면을 넘었다는 거니까 반복 횟수가 1이 돼야겠죠. 0인 걸 센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경계면을 넘은 게 아니면 경계면을 안 넘은 거 똑같은 걸 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복 횟수를 세주면 됩니다. 여기 딱 그 역할만 해주는 녀석이고, 또 그 다음 코드를 볼 때는 무시하면 되죠. 다음 두 번째 코드를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에 썼으니까 좀 나중에 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드를 보면 이제 지금 반복하는 횟수가 최빈값이 등장할 때 반복했던 횟수보다 크다면 새로운 최빈값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뭐 할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최빈값을 현재 값으로 바꿔주고 최빈값 반복 횟수가 지금 반복 횟수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됐죠. 네, 그렇게 풀었을 때 1번과 3번 케이스는 통과했는데 2번 요 중복을 체크하는 케이스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isDubCho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언제 중복이고 언제 중복이 아닌지를 마크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복 안 했죠. 중복 안 했으니까 펄스라고 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는 일단 반복 횟수가 서로 똑같고 최빈값 등장했을 때 반복 횟수와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반복 횟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만 똑같아서는 되는 게 아니었던 게 이렇게 1이 있을 때 내가 1이 하나고 두 개가 되면서 최빈값으로 등록했는데 그 다음에 3으로 가면서 여기서 최빈값이 현재 반복 횟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최빈값에 등장할 때 이 if문을 만족시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중복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1이 커지면서 같은 숫자를 셀 때 중복되는 거는 무시를 하고, 이 다른 숫자일 때 서로 다른 숫자일 때 최빈값과 현재 값이 다른 숫자일 때 그때 중복이 됐다라고 마크를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했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진정한 최빈값이 등장했을 때는 다시 마크를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 반복문을 돌다가 최빈값이 중복이 됐는지 아닌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전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 숫자를 저장하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최빈값이 true였으면 여기 return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런 케이스를 처리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최빈값을 리턴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또 잘 천천히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짝수는 싫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정수 n이 매기로 변수로 주어질 때 n 이하의 홀수가 오름차순으로 담긴 배열을 리턴하도록 함수를 완성해 달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가 이렇게 10 들어오면 여기서 1, 3, 5, 7, 9 배열을 만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들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홀수들만 골라내서 이것만 어떤 새로운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열에 원소 집어넣는 거 저희 해봤죠.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 숫자 만드는 거 저희 계속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듣고 한번 직접 코드 짜보시고 일시정지 하고요. 그 다음 저랑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1에서부터 n까지 커지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n을 기존에 0부터 했는데 저희 1부터 필요한 거니까 1이라고 하고 y라고, 얘는 언제까지 커지면 되냐면 n까지 커지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 얘가 1부터 n까지 커지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건 연습과 자전거 타는 것처럼 반복으로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로직을 짜면 되는데 뭘 하면 되죠? 여기서 이 CNT가 홀수일 때만 n수에다 넣으면 되죠. 자, 우리가 짝수 판별하는 거 했었죠? 짝수 어떻게 판별했었죠? 짝수는 10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서 10이 짝수라는 거 아는 거고, 11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어서 1이 남아서 얘가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몫은 중요하지 않고 요 나머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구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11%2 하면 1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니까 홀수라는 거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그게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CNT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이거 홀수니까 그때 뭐 하면 되죠? 배열에다가 밀어 넣어주면 되죠. answer push CNT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오름차순이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1부터 n까지 하나씩 커가면서 차례대로 넣을 거니까 당연히 오름차순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통과했고 제출해보면 통과했습니다.